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주의 집중이 어렵습니다. 주의력의 이슈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문제만 보면 주의력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지금 언어 발달 지연 나오죠.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불러와서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4, 5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우리 반에 있다.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주의 집중이 어렵습니다. 집중한 다른 친구들마저 다시 그 아이 페이스로 돌아가 모든 아이들이 다 장난치는 상황이 되고 지시를 한 가지만 해도 그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10분씩 걸립니다. 이 질문 주신 선생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걸로 어려우세요? 저희 반에 네, 한 친구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만 4세를 보육을 하고 있고 만 3세 때까지 언어 치료를 다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언어 치료를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지도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언어 치료를 다녔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라고, 그러니까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부모님 말씀으로는. 근데 친구들이랑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그렇고 놀이 시간에 항상 늘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요. 매일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친구와 트러블이 생겨요. 그치.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개척을 해서 나가니 친구를 치고 가거나 친구의 장난감을 버리거나 그러면 친구가 항상 늘 속상해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주리를 붙잡고 친구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 그 상황을 만든 친구는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시선 다른 데로 가고 혼역을 할 때 난 맨날 몰라요라는 항상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난처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언어 치료도 받고 있고 하는 그 친구 얘기하시는 거죠? 그 친구한테 상황 설명을 해주면 이런다. 근데 그 상대방 친구는 항상 늘 속상해서 저한테 선생님 얘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사과를 해야 되는 친구는 항상 제 말을 듣지 않고 몰라요. 혹은 말을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주는 게 상황을 만든 친구, 그 언어 치료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알려주는 게 좋을까라는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이 훈육을 할 때에 혹은 상황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를 줄 때에 아이가 정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자꾸 친구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길을 개척한다고 생각드세요? 자기의 마음대로 먼저는 하고는 싶고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본인이 반대로 막상 당하면 속상해하기도 해요. 당연하죠.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러죠. 3세, 4세, 5세 다 그래요. 그걸 좀 깨우치면 6, 7세입니다. 왜냐하면 6, 7세 때는 그룹, 사회정서성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상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주의력의 이슈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선생님들 목소리를 듣고 싶었냐면 되게 단편적이죠. 주의력 하나만 다루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들은요. 단순히 그 문제만 보면 주의력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지금 언어 발달 지연 나오죠. 산만하고 성미가 급하고 기질적인 산만함이 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거든요. 기질적으로 성미가 급하다고 하죠. 그러면 차근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들었고 배웠던 단어 카드 머릿속에 있는 걸 불러와서 말을 하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멈춰서서. 그죠? 주의를 어디다 기울여야 돼요? 내 머리 자원에다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기능의 주의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불러와서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주로 어떻게 반응해요? 이거. 그죠?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고 행동 반응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타고나게 기질적으로 자극추구 성향이 높고 우리 흔히 성미가 좀 급하다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질이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언어 발달 기제, 언어 발달 씨앗도 타고나기를 조금 늦게 싹 트는 아이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안 그래도 조금 늦게 싹 트는 아이라서 더더욱이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성미는 정신기능에 집중해서 언어 카드 불러와서 말하기까지의 참는 게 안 돼. 성미가 급하다는 건 욕구가 많고 욕구를 빨리 성취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더더욱이 이 마음을 채우고 싶은 이 둔당질 치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총체적으로 언어 발달을 느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역동을 다 이해하면서 이 아이를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욕구는 많고 말은 안 나오고 그럼 이 아이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생각해서 말해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 몰라 그럼 내 뜻대로 해. 아 모르겠어 몰라 이 기다려서 해결이 안 돼. 왜요? 기다리고 생각해도 내 언어 발달 기제도 하필이면 느리다 보니 생각을 하고 해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5초 생각하면 나오는데 이 아이 다른 애들보다 10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기다릴 수 있는 힘은 2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2초에서 3초만 더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언어 발달도 좀 느려다 보니 8초 더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럼 8초 더 기다리는 거에 에너지를 쓰겠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 맘대로 해서 어떻게든 이룰래를 선택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했겠죠. 네, 이게 계속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른들이 주로 이 아이한테 요청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어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핸디캡이 등장해요. 또 언어를 써야 돼. 이게 지금은 점점 괜찮아질 겁니다. 왜냐? 언어가 조금 발달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발달 단계가 언어가 싹트기 전까지는 다른 아이들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때 언어를 써야 되지만 얘가 언어가 진짜 안 나오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쌓여다가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밀어내시고요. 지금 이 아이가 언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대체 언어들을 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쌓여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는 아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라고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 또래들은 말도 잘하고 유능하고 언어로 해결하라고 하면 한두 달 걸려도 그 언어 배워서 쓰거든요. 근데 얘 유달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부정적 훈육에 노출이 많이 됐을 거예요. 언어가 좀 느리고 행동성이 있으면 제가 아까 벌써부터 얘기하잖아요. 산만한 외연화된 행동이 보이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훈육에 노출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아이들마다 선택하거든요. 이 친구가 선택한 건 뭐예요? 이건 거예요. 막 어쩔 때 너무 태연하고요.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나 이 상황 너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나 사실 이런 상황 받아들여야 되고 맞닥뜨릴 때마다 어때요?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이 아이가 아무리 이래도요. 이 아이는 사실 위축됩니다. 근데 위축된다고 해서 매번 도망가면 뭐예요? 나는 그럼 맨날 욕구를 충족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이얼로그를 들려주세요. 선생님이 해주신 언어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훈육과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실제적 다이얼로그를 좀 드려볼게요. 2초도 안 쳐다보고 이러는 아이한테 어떤 행동과 얘기를 해주세요. 야,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래라고 한 번 더 주의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데 이제 눈 마주침이 그때 되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속상하대 라는 거를 상황을 들려주면 한 3초간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땅을 쳐다보고 그래서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면 미안해 되게 영혼 없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친구는 너는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다가갈 때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근데 딱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서 선생님 뭐뭐 가요가 딱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딱 출동해야 돼. 그때부터 얘기해주세요. 그럼 제가 출동을 하면 땡땡아 이러면서 땡땡아 잠깐만 이렇게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키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친구가 불편을 하네, 불편해하고 있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유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유가 있을 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쓱 쳐다보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유를 말할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라는 대답이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불편하대라고 한번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미안해라고 그 영혼 없는 사과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과를 안 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서 불편해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반대로 됐을 때의 경우에도 속상할 경우이니 사과를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정답을 맞춰주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꼭 미안해라고 사과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안해라고 사과하면 해결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친구를 친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얘가 나 치고 갔어요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럴 때는 나도 몰랐어, 내가 친 걸 몰랐어 라고 너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왜냐면 친구를 친 게 미안하긴 하지만 이 친구는 고의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몰랐어 미안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어 라고 상황을 말을 해주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해서 만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럼요. 그럴 때는 내가 그러한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한테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선생님. 왜를 설명하는 거 언어가 느린 아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친구는 어떨까? 이 아이가 자꾸 문장으로 길게 설명해야 돼서 얘가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의 과정이 이 아이는 계속 심리적 부담인 거예요. 이미 내가 문제를 일으켰고 아이한테 불편하다는 거 이 아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 맨날 반복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방식이 이 아이한테 언어를 잘해야지만 할 수 있는 방식이 계속 들어가니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해결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 우리도 여기 계속 시간을 써야 되니까.